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빌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재개발 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와서 투자해도 되나요? 신축 빌라는 좀 어떤가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좋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기본적인 제 스탠스는 빌라 투자는 하지 말라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빌라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두 가지의 산다가 존재합니다. 바이가 있고 리브가 있죠.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함에 있어서 매수하는 게 사실 건전한 부동산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짜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한다 했었을 때 투자 가치로만 있느냐, 거주 가치도 같이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가치로서 내가 소액 투자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꼬꾸라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주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끝이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썩빌 투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냥 빌라인데 그냥 무너져가는 빌라예요. 그냥 동네가 다 황폐한데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높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둘 다 잡아야지 실질적인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빌라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많나요? 원룸 빌라들, 투룸 빌라들 여기서 애 낳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요층을 확충하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는 한계가 명확하다.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자 상품군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진짜 재개발되는 빌라를 간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간다든가 정상 상품군을 갈 수 있으면 가라가 첫 번째. 하지만 멀쩡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한 3억씩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금액이 2억도 없어요, 혹은 1억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애초에 투자 금액이 다르잖아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올랐어. 여기에 만족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빌라 투자도 시드머니를 키움에 있어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빌라의 안 좋은 단점들, 빌라 투자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체크해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개발 호재 인근 혹은 뉴타운 인근, 공시가 1억 이하, 노후도 충족지. 우선 첫 번째로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진짜 지하철이 뚫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가 확충된다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입지가 개선되니까. 하지만 이 개발 호재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솔직히 삽뜨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무엇이냐? 뉴타운 지역 인근에 있는 빌라들을 주목하라. 뉴타운 지역 가면 좋은데 뉴타운 지역은 금액이 수억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사는 거예요. 뉴타운 지역이 딱 들어서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10몇 억씩 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 당장 학군도 바뀌죠. 동네가 바뀌는 부분들, 이미지가 바뀌는 부분들, 하다못해 상가가 싹 생기면서 인프라가 확충되는 부분들, 손해보지 않는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있겠죠. 일단 취득세 중과를 배제되는 상품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를 보시게 되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1%의 취득세율을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공시가 1억 이하고 나발이고 투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장 취득세 중과만 피할 뿐이지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세금들이 다 터지다 보니까 팔 때는 공시가 1억이 넘어가 버리면 또 어떡할 것이냐.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투자하라고 했나요? 자녀 앞으로 사줘라. 적어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인별과세로 가게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세대 분리하고서 매도하게 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지, 그냥 묻지마식 투자는 없습니다가 핵심입니다. 세금을 고려하고 투자해야 된다. 나는 이미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냥 소액으로 빌라 하나만 더 사볼까? 라고 하는 순간 종부세가 빵빵 터질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큰 기대하지 말란 얘기 했었죠. 내가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괜찮네,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소장님
여기 빌라는 지금 몇 억씩 뛰었어요. 여기 빌라 같은 경우도 몇 억씩 뛰었는데요 라고 하는 데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재개발이 된다, 재개발이 예정지다,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 개발 가능성들이 있는 데들 혹은 바람이 부는 데들은 그냥 수억 원씩도 뛴단 말이에요. 그럼 예정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투자예요. 재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기준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조합설립 인가일입니다.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로 들어가야지 안전하지, 조합설립 인가 이전, 지금 현재 구역 지정만 됐다, 설령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지역인데 바람만 분다, 여기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유튜브 갔더니 여기 뭐 개발되지도 않는 개발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지역들의 공통점들은 일단은 팔기 위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지정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잘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투미TV에서도 노후도 체크하는 법 하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멋대로 지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도지사가 마음에 들어야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생겼어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르게 민간 재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도 우리가 노후도 요건들이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과소필지, 접도율,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야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신축 빌라가 너무 판을 쳐가지고 노후도가 다 깨진 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된다 하시는 분들 좀 가려들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도를 충족한 데들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데 서울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되는데 여기 재개발 가능성 있어요 라고 하면 일단 위심부터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 된다라고 말하면 괜히 웃돈 붙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디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서 투자하다 보니까 댓글에 맨날 나오는 거죠. 3년 전에, 5년 전에, 하다못해 10년 전에 샀는데 내가 그 신축 빌라 분양받은 가격에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뭐 얼마 없어요. 나 그 돈으로 그냥 아파트 샀었으면 그냥 떼돈 벌었을 텐데 너무 후회합니다, 소장님. 댓글들이 왜 달릴까? 이 부분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존재합니다. 너가 빌라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야. 뭐 제가 신인가요? 빌라 올라간다고 맨날 푸시하는 업자분들 존재하잖아요. 안 올라가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투자 가치, 거주 가치가 안 좋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을 깔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눈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걸 명확하게 기준점을 세우고서 빌라를 접근해야 되지, 묻지마식 투자는 하지 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